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은 수월관음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월관음도에 대한 그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유명한 장르이고요. 또 워낙 또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수월관음도가 한 몇 년 전에 국내 일간지 신문을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았더니요. 그 기사의 내용인 즉슨, 이 수월관음도가, 미국의 유명한 그 미술 경매 회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뉴욕 소더비에서 당일날 최고가로 낙찰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당일날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이 나왔는데요. 그 작품들을 다 제끼고 우리나라에 특히 고려시대에 수월관음도가 약 15억 달러에 낙찰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국내에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월관음도의 금전적 가치가 부각되어서 이렇게 기사화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의 금전적 가치도 굉장히 높지만은요, 우리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은요, 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많은 가치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만든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또 발원한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온 그런 유구한 세월과 역사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치들을 함축하고 있는 이런 예술 작품의 여러 가지 면모 중에서도요, 특히 오늘은 이 예술적 가치,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그런 매력을 이 작품이 가지고 있길래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세계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 우선 그 예술적 가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는 현재 약 45점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불화가 약 한 170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45점이 이 수월관음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35%에서 한 40% 정도의 그런 비율을 차지하면서 남아 있는 것이 이 수월관음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당시에도 굉장히 그 선호되었던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 수월관음도라는 장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또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수월관음도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많은 수월관음도 중에서도 백미라고 손꼽을 만한 그런 작품을 한 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교토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작품의 이쪽 구석에는요, 보시면은 서구방 필 이렇게 화기가 적혀 있어서 이 작품이 바로 서구방이라는 그런 천재적인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구방이 그린 수월관음도입니다. 이 작품의 연대는 1310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괴한 그런 암석 위에 수월관음이 앉아 계십니다. 이 암석도 보시면요, 푸른색과 그 다음에 금색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 위에 아주 풍만한 자태의 관세음 보살이 걸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좀 더 그림 속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둥글고 그런 부드럽고 풍만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관에 보시면요, 보관에는 화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관 끝에서부터 이렇게 투명한 비단 쇼를 온몸 전체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비단 쇼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얇아서 속이 다 비쳐 보이는 그런 아주 고급 소재의 그런 천입니다. 이 사라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이 사라가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어깨를 지나서 팔을 둘러서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의 머리 주변에는 관세음보살의 머리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두광이 이렇게 둥글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슬로 엮어서 만든 장신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도 있고요. 또 팔찌도 보입니다. 이런 구슬 장신구들이 온몸에 걸쳐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관세음보살의 허리 아랫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아 주십시오. 점점 이 세부 장면을 줌인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세부 장면 속에 수월관음의 아름다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반가부좌를 하고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오른쪽 다리를 반쪽을 걸쳐서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고요. 이 무릎 위에는 손을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는 수정 염주 목걸이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관음도 위로는 투명한 사라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명한 사라 안으로는요, 관세음보살의 붉은 치마가 보입니다. 이 치마를 보시면요, 그냥 그 문외한이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양이 그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치마 위에만 해도 적어도 4종류의 이상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기 치마 단에 보시면은 흰 바탕에 이렇게 덩쿨 문양의 연화 당초문 같은 문양이 보이고요. 또 치마 바탕에는 육각형의 문양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치마 단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마의 바탕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거북이 등짝 문양이라고 해서 구간문 또는 귀간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육각형의 문양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고요. 그 안에는 간략한 그런 국화문 같은 것이 인장 찍히듯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요, 또 하나의 문양이 있습니다. 연꽃이 서로 대칭되게 그려져 있고요. 연꽃잎도 서로 대칭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치마 위로 또 역시 아주 화려한 그런 사라가 덮여서 흐릅니다. 이 사라 위에도 많은 문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 둥근 원문양이 약 지름 3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지요. 보시면은 그 관세음보살의 치마가 있고요. 치마 위에 육각형의 문양이 있고 그 안에 국화문, 그러니까 간략한 그런 국화 문양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연꽃이 서로 대칭으로 되게 배치를 했고 또 연꽃잎이 이렇게 대칭으로 되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단위의 문양을 만들고 있고요. 그 위로는 이렇게 영락 구슬 장식이 지나갑니다. 또 그 위로는 사라가 덮여 있습니다. 투명한 사라가 덮여 있어서 투명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치마의 모든 문양이 다 비쳐 보이도록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명한 소재인 사라 위에만 해도 문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의 문양으로 사라의 바탕 문양을 처리를 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둥근 문양이 있고 그 안에 S자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연화, 당초문을 가득 금리로, 금색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의 디테일 장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적어도 7종류의 이상의 문양들이 중첩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보성화문도 보이고, 국화문도 보이고, 당초문도 보이고, 귀관문도 보입니다. 또 이러한 문양들만 겹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소재의 다양한 재질을 가진 그런 천과 장식들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양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월관음도의 매력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찬탄해 맞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 관세음 보살의 허리띠 부분입니다. 허리띠 부분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국화의 잎사귀 문양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말린 듯한 이런 단위의 문양을 계속 연속시켜서 하나의 단위의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양은 찾아볼 수 없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문양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약 170여 점의 고려 불화 중에 약 40%를 이 수월관음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비율로 보았을 때 고려시대 때 가장 유행했던,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 바로 이 수월관음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굉장히 가장 많았고요. 또 인기도 가장 높았던 작품이 이 수월관음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 아름다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은요, 고려시대 당시에도 국제적으로 그 명성은 아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중국 당시 원나라의 탕우라는 학자가 자신의 그 책인 고금화감이라는 미술 비평서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 하면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섬세하고 정교하다. 그 필치가 매우 유려하여 그 섬녀함은 극에 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탕우라는 학자는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미술 평론가 또는 미술 비평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금화감이라는 옛날과 지금의 그림 감상이라는 그의 책에 고려 관음보살도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남기고 있습니다.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섬세하고 정교해서 그 표현의 기법이 극에 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 수월관음도는 현재에도 복원이 불가능하리만큼 그렇게 정교하고 치밀하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 속에 갖고 있는 이런 손재주가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반도체 기술이라던가 또는 요즘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핸드폰 같은 데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작품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이 수월관음도 손입니다. 그리고 손 뒤로 보이는 정병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고려시대의 이 수월관음을 비롯해서 고려 불화를 그렸던 그 화가들은 투명한 소재를 표현하는 데에 굉장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명한 소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귀재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 관세음 보살의 손에는 투명한 그런 수정 구슬로 꿰어 만든 염주가 이렇게 손목에 걸려 있고요. 그 끝자락을 손끝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라가 이렇게 팔 옆으로 돌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아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관세음 보살의 신광, 몸에서 나오는 빛인 신광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신광이 이렇게 둥글게 그려져서 마치 보름달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한 신광 뒤로는요, 다시 또 투명한 소재인 그릇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금색 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투명한 유리그릇 안쪽으로는요, 정병이 보입니다. 이 정병에는요, 마치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듯이 그렇게 금입사 또는 은입사로 가득 그 문양을 그려놓은 정병을 박물관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정병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은 많이 떨어져 나가서 볼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금입사로 문양을 가득 채워서 그려넣었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윗부분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정병 전체를 가득 메운 그런 문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정병 안에는요,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탐스럽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한 그런 신광,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그릇, 또 그 안에 담긴 정병, 이런 식으로 투명한 소재를 몇 번씩 겹치게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아랫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세음 보살의 두툼한 그런 복스럽게 생긴 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육신은 모두 금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의 곳곳에서 금색으로 처리된 부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의 금을 녹여서 물감으로 만들어서 발랐기 때문에 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로 그려진 많은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금을 녹여서 이렇게 그렸으니까 당시에 불교가 또 불교 예술이 얼마나 귀족 중심이고 또 얼마나 사치스럽고 또 호화스러웠는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 물 밑에서 커다란 연꽃이 이렇게 피어 올랐고요. 이 연꽃의 연꽃육 위에는 관세음 보살의 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발을 떠받치려고 마치 물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어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무릎 밑에서부터는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영락 장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천이자락이 힘차게 돌아서 휘날리면서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앉아있는 이 기암괴석은요, 참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음영 처리를 무엇을 가지고 했냐 하면은 보통 흑백의 대비로 음영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푸른색과 금색을 써서 음영의 대비를 주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보시면요, 이 물에서는 이렇게 산호라든가 많은 보석들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보시면은 사라자락이 팔랑 이렇게 뒤로 접힌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우아하고도 힘차고 아름다운 그런 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요, 관세음 보살이 앉아있는 기암괴석 안쪽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끝부분, 끝단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 기암괴석 뒤로요, 자그마한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사라가 살포시 가벼운 느낌을 주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이 사라가 투명한 소재이기 때문에 사라 안쪽으로 바위가 비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폭포의 포마를 보시면요,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처럼 기운차게 묘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폭포의 포말조차도 굉장히 그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물의 이 샘물의 가장자리에는요,
보시다시피 많은 보석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석에서도 오색 광명의 빛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산호도 보이고 칠보로 보이는 다양한 보석들이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작품은 일본 교토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일본 교토에는요, 천옥박고관, 그러니까 센오쿠 학고관이라는 한 개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개인 미술관에 이 서구방이 그린 수월관음도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방이 그렸다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일본 경신사라는 그런 진자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선 그 크기에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4m가 넘습니다. 굉장한 대작인데요. 바로 이 경신사의 이 수월관음도는 일본 학자들도 서슴지 않고 세기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수월관음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선제동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이 작품 옆에 쓴다면은 약 이 정도 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작품이 약 4m가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올려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그런 작품입니다. 크기도 굉장히 큰 대작이지만은 이 작품의 작품성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공하신 그 일본의 많은 유명한 학자들은 이 작품을 당시에 그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의 걸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의 걸작인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세부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이 팔을 접어서 이 기암괴석 위에 놓인 풀방석 그 위에 팔을 이렇게 걸쳐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또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사라가 아주 부드럽게 흘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휘감고 있고요. 저 발치 아래까지 이 우아한 그런 자태를 자랑하면서 이 사라가 나풀거리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의 손입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복스럽게 생긴 그런 손이고요. 손의 디테일을 더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검지와 엄지를 살짝 만나게 해서 닿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는 흰색으로 처리해서 입체감을 넣었습니다. 이 붓터치를 보시면은 실제 마치 고려시대의 작가가 바로 어제 그린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붓터치가 그대로 남아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세부 장면만 보여드리면은 어느 장면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머리 부분의 디테일,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의 디테일, 그 다음에 여기 무릎에 흘러내리는 천이자락의 대, 그리고 무릎 부분의 치맛자락의 세부 장면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관세음 보살의 화관의 세부 장면입니다. 이 화관의 기본 바탕을 보시면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돌아나가는 꽃 문양을 금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또 이 옆에 보시면은 봉황의 날개인지요, 이렇게 뻗어 나가는 듯한 그런 새 깃털 문양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보관 위로 이 사라가 덮여서 지나갑니다. 또 이 투명한 사라 위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색으로 봉황을 그려 넣었습니다. 봉황이 위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사라 안쪽으로 이 보관에 화려한 보관이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관세음 보살의 그 허리 대부분입니다. 이 허리 대부분의 문양을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 문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식물 문양 같이 보이지 않고요, 마치 구름 모양처럼도 보이고요, 또 뻗어나가는 기 문양처럼도 보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은 실제 현실에는 있지 않는 그런 꽃 또는 식물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화된 그런 문양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줄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잎사귀인지 꽃인지 이렇게 굉장히 양쪽으로 크게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꽃의 씨방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점이 보이고요. 보시면은 이런 그 뻗어나가는 덩쿨 문양이 계속해서 그 연차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 끝에는 현실 세계에는 있지 않은 그런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릎 밑으로 떨어졌던 천이자락의 대부분입니다. 이 대부분만 보시더라도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그 상감 기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경되는 부분은 흰색의 물감으로 채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양은 금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색의 이 문양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활짝 만개한 그런 국화꽃 같은 그런 문양이 보이고요. 그 안에는 씨방이 있고 그 안에서 열매인지 씨앗인지 알 수 없는 동글동글한 그런 구슬과 같은 그런 문양을 가진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 입고 있는 치마의 세부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그런 문양이 가득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간략하게 처리한 소국화 문양 같은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연꽃이 서로 대칭되게 그려져 있고요. 또 연꽃잎이 대칭되게 그려져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단위의 문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양을 여기저기 치마 가득히 그려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관세음 보살의 귀 부분입니다. 이쪽이 얼굴 쪽이고요, 뺨 쪽이고요. 여기 보시는 부분이 관세음 보살의 귀입니다. 굉장히 큰 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귓밥에는 구멍을 뚫어서요,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링 귀걸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닥이 탐스러운 검은 머리카락이 두 가닥이 이렇게 돌아서 흘러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 뒤로는요, 탐스러운 구슬 장식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뿌옇게 보이실 텐데 이건 제가 그 카메라에 그 초점을 잘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귀 부분을 살짝 그 투명한 천인 그 투명한 사라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사라가 이 귀 부분을 살짝 덮고 있어서 이 투명한 사라 안쪽으로 비쳐 보이는 귀를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가만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오색 찬란한 그런 문양과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투명한 사라로 살짝 덮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우아하고 귀족적으로
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뒤에 보이시는 이 기괴한 암석 부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앉아있는 금강 보좌입니다. 이 암석도 끝부분을 금색으로 처리해서 아직도 이 금색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려한 그런 부드럽게 흘러떨어지는 사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암석 위에는 풀방석이 있습니다. 이 풀방석 위에 관세음보살이 앉아 계십니다. 이 사라 위로는요, 또 굉장히 아름답고도 많은 문양들이, 다채로운 문양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괴한 암석 위로 이렇게 사라가 지나가고 있어서 이 사라의 투명한 그러니까 이면으로 그 뒤로 이 암석이 보이는 거죠. 보시면은 이 사라의 표면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요, 그물처럼 아주 미세하게 사라의 천의 질감을 우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금빛 봉황이 날고 있습니다. 금빛 봉황이 날개를 양쪽으로 활짝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많은 구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름의 모양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이 구름 모양의 기본 뼈대를 보면요, 마치 봉황의 그 형식과 유사한 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봉황과 같이 함께 날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구름이 마치 봉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봉황이 마치 구름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추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도 보시면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구름도 꼬리가 있고요, 머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옆으로도 이 구름이 또 길을 발산하면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생긴 구름과 그 다음에 봉황과 그 다음에 뒤에 비쳐 보이는 이 암석까지 배경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환상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디테일을 더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봉황에 부리가 보이시고요, 횃대가 보이시고 여기에 목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뻗은 날개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입니다. 좀 추상적이지만은 굉장히 기운차게 그렸습니다. 여기 구름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앉아있는 풀방석입니다. 풀방석도 그냥 초록색으로 풀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풀 하나하나의 결마다 금색의 선으로 그 풀의 움직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파도 치는 것과 같이 물결 치듯이 그렇게 풀방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세부마다 장면마다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모든 문양과 그런 묘사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그 천이자락의 끝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의 끝자락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문양들이 중첩되고 있지만은 전혀 복잡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러한 문양들과 이러한 그 소재와 재질을 가진 이런 천들의 묘사가 아주 기막힌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세부 장면 속에 바로 수월관음도의 아름다움의 그런 본질,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또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의 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 물에서요, 파도인지 아니면은 이 발을 받치는 연꽃의 줄기인지요, 기운찬 그런 힘찬 그런 느낌의 이런 물보라 같은 것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꽃의 연육은 관세음 보살의 발을 받치고 있습니다. 발은 이쪽 방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발의 방향과 역동적으로 반대되게 이렇게 천이자락은 이렇게 휘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힘차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천이자락만 휘날리는 게 아니고요. 이 천이자락과 동시에 장신구까지 같이 얽혀서 뒤로 힘차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의 끝자락까지 가득 들어간 이러한 기는요, 바로 관세음 보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가피력, 그런 신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발 부분입니다. 이렇게 발톱 부분의 양쪽 끝은 흰색으로 처리해서 음영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음영을 넣으려면 검은색을 넣어서 대비를 시켜서 그 부분이 검은색을 칠한 부분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오게끔 처리하는 게 음영 처리인데요. 이 동아시아의 불화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고려 불화를 보시면은 서양의 그런 음영법 처리와 굉장히 다른 그런 묘사 기법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어둡게 처리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에 오히려 밝은 금색을 칠한다거나 흰색을 칠해서 두드러지게 해서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다고 추정되는 서구방이라는 화가가 방금 이렇게 물감을 바른 듯한 그런 생생한 필치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나가는 이 천이자락의 끝부분입니다. 보통 옷자락은 힘없이 이제 축 늘어지게 마련인데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고려 불화의 모든 옷자락이라던가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보시면요. 그 끝까지 아주 생생하게 기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어떤 실력, 부처님의 몸에서 뻗어져 나오는 그런 상서로운 기를 바로 이러한 옷자락이라던가 장신구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디테일 장면에서 10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 2점만 딱 보여드리면요. 이게 얼만큼 우수한지 또 다른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실감하시기가 오히려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작품과 좋은 작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좋은 작품의 어떤 장점이 두드러지게 마련인데요. 너무 좋은 작품만 2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작품의 어떤 특성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의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이 처음 소개해드린 서구방 필의 수월관음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이 조선 전기에 역시 이자실이라는 아주 뛰어난 화가가 그린 관세음 보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조선시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선시대의 작품도요, 굉장히 화격이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은 고려와 조선은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늘 보여드린 이 수월관음의 얼굴을 보시면요. 조선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신비롭고 그윽하고 그리고 귀족적입니다. 반면에 조선시대의 것은 밝고 활달하고 경쾌한 또 분명한 그런 필치입니다. 고려시대 것이 굉장히 귀족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세부 장면도 보시면요. 고려시대 때 것은 그 문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문양의 표현을 보고 신의 경지, 신묘의 경지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신의 경지라고 불릴 만큼 이 문양에 혼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조선시대 때 걸 보시면요, 굉장히 밝고 또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문양의 세부 장면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고려시대 때 것은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 원나라의 탕후라는 학자가 얘기했듯이 그 공교로움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반면 밑에 보시는 조선 전기의 이 작품은요, 어떤 그런 공교로움, 섬세함을 목표로 했다기보다 활달하고 밝은 그런 기운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고려시대의 불화와 조선시대의 불화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수월관음도는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그 도성학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